아이솔레이트는 격리라는 뜻이고요. 크로스는 교차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시드가 만약에 뭐 $1000가 있다. 그런데 나는 이번 게임에 $100만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솔레이트는 뭐예요? 격리죠. 그러면 $100 가지고 게임을 하고 나머지 $900는 이렇게 격리시키겠다. 이 게임에 참여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잃어도 $100로 잃는 건데, 크로스를 하면 이 나머지 내가 게임에 참여하지 않은 시드까지 같이 교차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드가 윤 대표님이나 의장님처럼 많은 분들은 한 번 거래할 때 내 모든 시드를 다 넣지 않죠. 예, 정말 일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너스 100%, 나는 롱으로 잡았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마이너스가 막 50%, 90%, 100%까지 가도 나머지 시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내 보증금으로 와지죠. 크로스 했을 때. 그래서 청산이 안 돼요. 내 시드가 남아있다면.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나는 시드가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난 지금 현재 손실 중인지 수익 중인지도 잘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크로스를 했다. 그러면 눈 깜짝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20배 될 때 있죠. 레버리지. 실수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내 남아있는 시드까지 크로스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청산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솔레이트로 초보들은 아직 이 파악이 잘 안 될 때는 격리로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나중에 내가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확인이 되면 이제 시드가 클 때는 크로스도 이제 좋은 그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두 개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드를 나눠서 게임에 요 내가 투입한 시드만 가지고 하는 거는 아이솔레이트. 나중에 만약을 대비해서 나머지 시드까지 같이 할 때는 크로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 레버리지 몇 쓰세요? 2. 진짜요? 20이요. 자, 레버리지는 어떤 거냐면요, 지렛대라는 의미긴 한데 거래소에서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드가 $100밖에 없지만 레버리지를 5 쓰면 $500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거래소에서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왜 돈을 빌려줄까요? 내 돈 털어먹으려고. 레버리지는 쓰면 쓸수록 리스크가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 롱숏은 게임이잖아요. 그죠? 내가 맞추는 게임인데 100% 반대로 가면 청산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이너스가 100이 되면 내 돈을 잃는 거예요. 100% 졌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5를 쓰면요, 반대로 20%만 가도 청산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2를 쓰면 그죠? 50% 반대로 가야 되죠. 그러면 한두 시간 안에 시가총액이 무거운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코인들이 50%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죠. 그래서 레버리지 2를 쓰면 내가 청산당할 확률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AI 고야는 반대 시그널을 띄워주겠죠. 그럼 반대 시그널이 뜨면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레버리지를 50을 쓰면 눈 깜짝할 사이에 2%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그럼 내가 대응을 할 새도 없이 내 돈이 청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제가 아까 원칙 2가지를 알려드렸죠. 첫 번째가 시그널대로 거래한다. 두 번째가 레버리지를 2 이상 쓰지 않는다. 요것만 지키시면 선물을 잘 배우셔서 하시면 나한테 이익이 훨씬 커요. 그런데 이 2가지를 자꾸 내가 어긴다. 그러면 현물만 하세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자,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에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이라고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가 숨 찬 자리인가 봐요. 진짜 저도 숨이 차네요. 자, 이게 이제 청산 히트맵이라는 건데, 시중에 트레이딩하는 트레이더들은 이 사이트도 봐요. 보는데 이거를 순간 내가 트레이딩 할 때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거나 참고용으로 보는데요. 우리 고야는
이 청산 히트맵, 이 청산까지 다 점수 계산이 돼서 우리 시그널이 띄워주는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지금 가격이 여기예요. 지금 차트, 실시간 차트가 여기인데 여기 보면 바탕색이 까맣고 뭐 노란색도 있고 막 있죠. 노란색이 진할수록 거기에 돈이 많이 몰려 있어요. 예, 그러면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 노란색을 탁 캔들이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베팅되어 있는 돈들이 청산당하는 거예요. 세력이 먹는 거예요. 그럼 돈을 잃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돈을 잃는 사람들은 롱으로 베팅한 사람이에요? 숏으로 베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숏으로 베팅한 사람들의 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상승하면 여기에 돈이 없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레버리지 5만 써도 청산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높게 쓰면 청산가가 점점 나와 가까워져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꼬리만 놔도 내 청산가에 닿는 순간 내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0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안 쓰시거나 2만 쓰시면 돼요. 있으면 몇 프로 반대로 가야 돼요? 50%.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청산 라인이. 이해되시죠? 근데 알트코인은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런 것들은 무거우니까 많이 움직이진 않아도 잡 알트코인들은 많이 움직이니까 그럴수록 더 레버리지를 안 쓰거나 더 낮게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레버리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레버리지는 마약과 같다고 얘기해요. 내가 레버리지를 제가 초창기에 몇 썼다고요? 네, 5 쓰다가 처음에 3 썼어요. 3 쓰다가 수익이 잘 나요. 5 썼어요. 5 쓰다가 수익이 잘 나요. 7 썼어요. 네, 그러다가 한 방에 다 털렸어요. 네, 기준이 없었으니까 손절도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막 잘하는 줄 알고 아무 기준 없이 시그널하고 반대로 막 잡았어요. 시그널은 숏인데 막 떨어지죠, 가격이.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떨어진 줄 알고 롱을 잡는 거예요, 저 밑에서. 시그널은 아직 숏인데. 그러려면 뭐하러 고야 차트 구독했나 몰라요. 그때 제가 시그널 보려고 구독한 건데 시그널은 아무 신경 안 쓰고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나 레버리지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레버리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마약과 같아요. 내가 한번 레버리지를 크게 딱 쓴 다음에 차라리 청산을 당하면 정신을 번쩍 드는데 수익이 또 잘 나요. 처음에 레버리지 쓰면. 그러면 이게 내 실력인 줄 알고 점점 내가 지금 현재 어렵거나 시드가 작은 사람일수록 더 레버리지를 써서 빨리 시드를 불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네, 그래서 레버리지를 한 번 또 썼어요. 또 수익이 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 레버리지를 낮출 수 있을까요? 못 낮추죠.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의 투자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막 써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돈 아니니까 한번 장난으로 그냥 레버리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실이 나버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때 그 기분을 잊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약을 같다는 거예요. 한 번 장난으로 하면요. 마약을 장난으로 하는 분 없잖아요. 끊기 어렵죠. 레버리지가 그래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처음부터 손을 안 대셔야 돼. 그래서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레버리지를 2로 정했으면 계속 2로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 2. 그래서 레버리지를 2를 쓰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은요, 수익을 내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지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레버리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펀딩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펀딩비는 이제 우리가 이 선물 트레이딩은 기한이 없죠. 네, 내가 만약에 롱 잡고 있다 그럼 평생 롱 잡고 있어도 내가 끊기 전까지 무기한이에요. 계속 갖고 있어도 돼요. 대신에 게임비라는 게 있어요. 펀딩비가 게임비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물은 베팅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선물은 베팅이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롱 쪽으로 비율이 크거나 한쪽으로 비율이 너무 이제 베팅하는 비율이 커져버리면 이 가격 차가 나요.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펀딩비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거래소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른데 인원이 많은 쪽에서 인원이 적은 쪽한테 게임비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코인마다 평균적으로 8시간에 한 번씩 펀딩비가 정산이 돼요.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오전 9시, 오후 5시, 새벽 1시 고정이 돼 있어요. 그 시간에 내 계정에서 자동 정산이 돼요. 내가 만약에 8시 59분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펀딩비를 내야 되는 포지션이야. 그리고 1분 후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펀딩비 정산이 돼요.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예, 그래서 8시간, 평균적으로 8시간마다 이제 정산이 되는 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이제 막 코인별로 1시간에 한 번씩 펀딩비가 정산되는 코인도 있어요. 4시간에 한 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건 좀 흔하진 않지만 바이오가 나중에 보니까 1시간에 한 번씩 펀딩비 정산이 됐었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거래소에 보시면 주문창에 여기 이렇게 펀딩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ETC라는 코인이 펀딩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0.0045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붙은 건 숏이 인원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요. 롱 포지션은 돈을 받아요. 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해요. 네, 그래서 숏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2시간 24분 이후에 여기 보면은 시계가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정산 시간이다를 알려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숏 포지션이 돈을 내는 거, 마이너스가 없으면 롱 포지션이 돈을 내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XRP는 마이너스 없죠. 0.00069. 그럼 누가 돈을 내요? 롱이 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빙엑스에는 이렇게 시간만 나오는데 바이낸스에는 보시면 여기에 펀딩 옆에 8H라고 돼 있죠. 그럼 8시간에 한 번 펀딩비 정산이 되는 정상적인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오라는 코인을 볼게요. 이 코인은 마이너스 0.1 펀딩비 높죠. 네, 여기서 내 레버리지가 곱해져요. 펀딩비도.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특히 소액으로 연습할 때는 거래 수수료 나가죠. 레버리지만큼. 그죠? 레버리지 2 말고 3 쓰는 분들 있죠. 3은 소액으로 연습할 때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네, 거래 수수료도 3배 내야 되고 펀딩비도 3배 내야 돼요. 네, 그래서 2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펀딩 마이너스 0.0110% 누가 돈 내요? 숏. 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숏이 돈을 내요. 그런데 24분 20초 후에 돈을 낼 거래요. 네, 이게 지금 빙엑스에는 시간 몇 시간마다 되는지 안 나오는데 바이낸스에 가면요 펀딩하고 옆에 관료로 1H라고 돼 있어요. 바이오는 1시간에 한 번씩 펀딩비를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주의하라고 빨간색으로 1H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펀딩비가 높은 건지 내가 언제 펀딩비를 내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펀딩비 정산 시간 있잖아요. 9시, 5시, 1시 이럴 때 펀딩비만 받으려고 들어오는 트레이더들이 있대요. 막 30초 전에, 20초 전에.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변동률이 확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물은 그냥 사고 팔고 이걸로 끝이지만 선물은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게임을 활용할 수 있는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잘 이렇게 활용해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강의의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자, 선물 트레이딩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칙 2가지를 지키셔야 돼요. 첫 번째 원칙이 시그널대로 거래한다. 네. 롱이면 롱으로 들어가고 숏이면 숏으로 들어가고. 네. 시그널하고 반대로 갈 거면 우리 차트를 구독할 필요가 없다. 네. 시그널대로 거래한다. 두 번째,
레버리지를 반드시 2 이상 쓰지 않는다. 이거 두 개를 내가 자꾸 어기는 순간 현물만 하세요. 네, 선물로 돈 못 벌어요. 네, 원칙을 안 지키시면 선물로 돈을 못 벌어요. 조금씩 수익이 나다가 한 번에 다시 원점으로 가거나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병아리반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슨 연습이라고요? 손절 연습. 그래서 자꾸 돈을 벌려고 안간힘을 쓰지 마세요. 손절을 잘 하려고. 내가 맞는 기준에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 손절을 하고, 고야 라인을 중심으로 캔들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시는 그 연습 기간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손절을 일지에 보니까 고야가 뚫리고 마이너스가 커서 무서워서 손절 막 이런 것도 보이시던데, 그것도 이제 해볼 수 있는 내 감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1단계, 1.5단계, 비둘기반 이렇게까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꾸 수익을 보려고 하면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수익 보고 있는데 나만 고야 라인에 있는 거 못 찾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준을 찾아가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롱이 떴는데 고야 라인에 있는 걸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우리 차트를 이렇게 열면 이 프리미엄 차트 위에 보면 고야 라인 차트라고 여기 있어요. 요거를 딱 클릭해 보시면요, 요렇게 차트가 전체가 다 떠요. 고야 라인과 노란색은 스마트 라인, 반달러 하신 분들 보이는 차트인데, 지금 보면 캔들이 고야 라인에 있는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죠. 요거 활용하시면 지금 고야 라인에 있는 거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화면을 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고야에서 잡았으면 이번 시간 수익, 그죠? 이것도 수익. 네, 기울기도 보셔도 되고, 어쨌든 지금은 많이 연습해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1.2% 정도 입절 걸고 들어가시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횟수가 중요해요. 여러 번 해보시는 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 시드를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반드시 잡고, 그리고 트레이딩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현물 선물 설명드렸고, 시그널 보고 어디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시그널 뜨면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고야 라인에서 타점을 잡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솔레이트와 크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레버리지 2 이하로 사용하시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입절 손절 거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어서 유명 대표님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